인천공항으로 간다고요? 저는 아시아인들 나라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승무원이 인천행 비행기가 배정돼 큰 실망감과 함께 연차를 쓰면서까지 비행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하드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레이나입니다. 저희 에티하드 항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전 항공사를 통틀어 가장 좋은 저세상 티켓 복지 혜택이 있는 곳이죠. 바로 부모님과 다른 사람까지 비즈니스를 태워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항공사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에티하드 항공사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어릴 적엔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자주 나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떨어질 수 없어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파견 나가는 곳이면 어디든 아버지를 쫓아다니곤 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 비행기만 생각하면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승무원들을 자주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제 꿈도 승무원으로 좁혀졌죠. 저희 항공사는 레이오버 시간이 긴 비행을 신청하면 2, 3일씩 체류하면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긴 비행을 많이 신청하는 편이에요. 일도 하고 여행도 하니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현실에서는 마냥 장점만 있진 않죠. 제가 신입 시절엔 평소에도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라 승무원을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기내에서 하는 서비스 듀티는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어려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케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승객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직업이 승무원이기 때문에 통제 안 되는 손님들도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대해야 하는 현실은 벗어날 수 없었죠. 특히 저는 아시아인들에게 많이 대인 사건들이 있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이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나라별 사람들의 특징과 성향이 자연스레 익혀졌고 처음엔 아시아 손님들은 비슷하게 생겨 나라별로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별의별 일을 다 겪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시아 중 중국 승객의 비율이 많은 중국 노선에서는 저를 참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 된다고 단체로 들고 일어나 항의를 하거나 연착 상황을 견디지 못해 속 답답하다며 비행기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하는 중국 승객 때문에 열어야 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문을 열어버려 비상탈출 시 문 아래에 달려있는 비상용 슬라이드가 퍽 하고 터져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슬라이드를 다시 달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그날의 비행팀 승무원들이 전원 지불해야 하며 어마무시한 워닝 경고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승객들끼리 갑자기 시비가 붙어 승객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고 도난 범죄 이력이 있는 승객 탑승 시에는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바쁜데 수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이 또 다른 도벽 증세를 기내에서 보이지 않나 눈에서 광선을 쏘며 체크해야 하죠. 결국 손버릇은 어디 못 간다고 꼭 그런 분들이 다시 기내에서 도벽을 하다 걸려 도착한 공항 랜딩과 동시에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중국 사람들의 기괴한 사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화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인들 중 그나마 인식이 좋았던 건 일본인들이었어요. 일본인 승객분들은 조용하기로 유명하고 깔끔하기로도 유명했죠. 승무원에게 요청할 일이 있을 시에는 부탁도 정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 화장실을 쓰면 주변 세면대 물기 없이 볼일 본 후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고 뚜껑까지 닫고 나오죠. 그들은 매너도 좋고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조용한 말투와 친절한 표정으로 승무원들을 기분 좋게 하는 승객으로 인지되고 있었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한 일본인 중 기억에 남는 승객이 있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으로 가는 노선에서의 일이었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한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난동을 피웠던 중국인 승객들보다 이 일본인 승객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건
그날의 당황스러운 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탑승구 저 멀리서부터 큰 키에 멋진 금발의 남성과 혼혈의 귀여운 남자아이,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세련미 넘치는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동양 여자 단란해 보이는 세 가족이 다가왔어요. 저는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첫 번째 도어에서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들이 탈 때 일본인인 것을 알고 웰컴 온 보드, 고토우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탑승 감사드립니다로 인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로 보이는 일본인 여자의 안색이 어딘가 경직되면서 굉장히 불안해 보였죠.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선글라스 안으로 비치는 불안한 눈빛과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느낌이 쎄한 게 별로였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그 순간 일본인 승객은 저 있는 저를 붙들고 약봉지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죠. 제가 이 약을 이륙 전에 꼭 먹어야 해요.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녀의 설명은 이러했죠. 사람들이 많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런 공간에 있으면 불안 증세가 아주 심해져요. 특히 매번 제 본국인 일본으로 갈 때마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약이 없으면 안 되는 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 약을 먹게 해달라는 거였죠. 곧 이륙을 해야 하는데 일본인 승객이 이러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눈총을 주기 시작해 상황이 아주 곤란해지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는 무조건 승무원들은 배정받은 점프 시트에서 착석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원래의 규정상 승객이 요청해도 웬만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 자리로 돌아가 이착륙 준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녀는 끈질기게 제 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결국 그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영국인 남편이 대신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정시켰죠. 그런데 곱씹어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 이유를 알고 일부러 동석에 앉지 않았던 것 같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병이 있으니 승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잘 넘어가였어요. 일본인 승객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편한 비행이라고 할 정도니 그들의 매너는 가히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이 친절함 속에 숨겨진 뒤끝 장렬은 아무도 모르는 게 또 일본인 승객의 특징이죠. 제가 신입 시절 실수로 기내식을 제공 못한 적이 있었죠. 분명 비행 중에는 배부르다고 먹지 않아도 된다며 괜찮다고 말하던 일본인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에게 제가 기내식을 주지 않았다고 찔러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수는 제가 물론 한 거지만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다가 내리면서 갑자기 뒤통수 치듯 말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일본인 승객들은 컴플레인도 지능적이고 집에 가서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회사 측에 컴플레인을 하거나 가장 높은 직급의 사무장에게 발설을 해버리죠. 그래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본 비행은 편하지만 뒤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도는 이유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승객에 대한 좋은 인식은 한풀 꺾이게 됐고 일본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늘 뒤통수를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입 시절 한국행 비행기는 타보지 못한 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 경험해 본 터라 한국인 승객도 도낀 객긴이니 별로라고 생각했죠. 특히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승객들이 많은 비행을 할 때면 단체로 급작스럽게 병가를 써 신입들이 끌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기피하고 싶었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인천행 비행기에 배정이 되고 제 표정이 침울해졌어요. 제 안색을 본 선배는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고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들 기피하는 아시아 국가로 가게 돼 경력도 얼마 없는데 걱정이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승무원 선배는 너는 남들 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됐는데 우울하다고 하면 누구 약 올리냐고 가고 싶지 않으면 그날 스케줄을 빼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죠. 저 아니어도 한국에 갈 사람들은 줄을 섰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바르셀로나에서 인천행 비행기 스케줄은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정말 행운이라는 말과 함께 선배의 동기들은 동양 국가 중에 한국을 가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별 잡음 없이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특히 인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인 승객은 대화하기도 쉽고 매너도 좋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일본인의 뒤끝에 대어 선배 승무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말을 100% 신뢰할 순 없었죠.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이 시작되었고 선배 말대로 별탈 없이 이륙에 성공하고 갤리에서 서비스 준비를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의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비스를 할 때 승객들의 머리 위치가 승무원의 허벅지 정도 오는데 이런 상태로 승객들 주변을 돌다가는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귀 아주 가까이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죠. 그래서 갤리에 있던 스낵을 급하게 먹고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물어보기를 기다렸다는 듯 기내식 메뉴 선택을 정말 빨리 하고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달리 테이블 세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미세한 두통이 시작됐던 터라 빠르게 서비스를 끝낼 수 있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 분들께 고마웠어요. 비행기 앞쪽까지 기내식을 제공했을 무렵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더니 제 이마에서는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떨려 다리에는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괜찮은 척하며 겨우 갤리로 돌아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죠. 이를 본 승무원 동기는 너무 놀라 저에게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현재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동기 승무원은 기내방송을 하여 혹시 탑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안내방송을 하였고 다행히 한국인 의사분이 딱 한 명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의사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너무 창백하다고 갑자기 제 손을 만져 체온을 느끼더니 손목 위에 손가락을 대며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의 다른 의사들의 행동과는 달라 의사가 맞냐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기분 나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고 젠틀하게 웃으며 맞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그는 갑자기 제 손을 막 문지르고 등을 위아래로 쓸어내려 주었고 가방에서 의문의 검정알 약을 꺼내 이것을 바로 먹으라고 하였죠. 그 약은 물로 삼키는 것이 아닌 씹어먹는 화하고 쓴맛이며 특유의 약재향이 났고 먹는 게 힘들었지만 그 한국인 의사분을 믿고 먹게 되었죠. 그분은 저에게 혹시 뭘 먹었냐고 물어보았고 방금 갤리에서 스낵을 몇 개 먹은 게 전부라고 말하였죠. 그가 말하길 제가 급체를 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피곤하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나타나지 않냐고 물었고 예민한 성향이라 소화기도 예민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 의사가 제 속을 꿰뚫어 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이 그가 하는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인 저를 이렇게 족집게처럼 파악하는지 무섭기까지 하였죠. 알고 보니 그는 한의사였고 그렇게 그가 저에게 말을 해주는 사이 갑자기 트름이 나오면서 급체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됐다고 하며 나머지 까만 환약을 저에게 다 주었고 앞으로도 급체를 하게 되면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환약을 먹으라고 하였죠. 저는 너무 고마워 미숙하지만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했고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니 그 한의사는 한박웃음을 보이며 괜찮다고 빨리 나아서 다행이라고 웃어주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되면 본인 한의원에 방문해보라고 명함을 함께 주었어요. 급체 증상은 한번 시작되면 위장이 경직되어 한동안 자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를 때 속이 불편하면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꼭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진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인천행 비행기에서 한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의사 승객 덕분에 공항에 너무 잘 도착하였고 그 의사 승객으로 인해 한국인과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는 급상승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내려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정도 되어 동기와 회사 지정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죠.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사람을 대신해 캐리어로 줄을 세워놓고 주인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죠. 캐리어 안에는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더 웃긴 건 그것을 도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조차 전혀 없는 주인들의 모습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시민의식이 높은 건지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제가 놀라운 눈으로 한국 사람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니 한국에 와본 경험이 있는 동기 승무원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죠. 카페에 들어가니 고가의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 뒤, 저 멀리서 노트북 주인이 손에 물기를 털며 화장실에 다녀온 듯 여유롭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기가 하는 말이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들은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갈 때 자리를 맡아두는 용도로 쓰인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죠. 이건 까먹어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이 장면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미친 모습이라 확신했어요. 승무원이라 세계 이곳저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를 많이 경험했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정돈하니 그제서야 비행 내내 급체로 고생하고 먹은 게 없어 배가 다시 고파왔고 동기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소개해 달라고 물어봤죠. 동기는 자기가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은 좀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급체한 제가 먹으면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죠. 한국행 비행이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나 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못 먹으면 날 원망할 거 아니냐고 그냥 먹으러 가자고 하였어요. 그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곳은 서울 시내에 있다고 그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또 호텔에서 멀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좀 쉬고 싶었지만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르니 이 기회에 서울에도 가봐야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서울 명동에 도착하였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멈춰선 곳은 간판도 없고 실내도 아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하도 그녀가 급찬을 하길래 어디 뻑적지근하고 깔끔한 레스토랑에 가나 기대했는데 길거리에서 의자도 없이 옆에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곳에서 파는 음식을 먹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길거리 음식을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 외국인이 정말 많은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궁금증과 신뢰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줄을 서기 시작했죠. 15분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튀김, 그리고 긴 꼬치에 껴져 있는 네모난 음식을 주문했어요. 새빨간 양념의 떡볶이라는 건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릴 것 같이 빨갛게 생겨 비행에서 급체한 저는 시도해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되게 매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한 입 베어문 순간 너무 매웠지만 웃기게도 멈출 수 없는 맛이었어요. 떡볶이에 들어간 어묵은 생선 맛이 나는 것도 같고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지만 쌀떡볶이라 쫄깃쫄깃해 젤리 같은 식감이었죠. 매운 떡볶이와 긴 꼬치에 꽂혀 있는 국물에 담겨진 네모난 어묵을 함께 먹으니 떡볶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서 한 입씩 번갈아 먹으면 끝없이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이 두 요리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리고 각종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느끼했던 튀김의 매콤한 맛이 가해져 이 두 요리의 맛의 궁합도 꽤 좋았죠.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길에 서서 다른 외국인들처럼 주문한 모든 음식을 다 해치워버렸고 소화를 시킬 겸 동기와 명동거리를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기내에서처럼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시 채기가 올라와 저는 얼굴과 손발이 새하얗게 창백해졌어요. 동기는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며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왔고 떡볶이를 먹고 체할까봐 걱정됐던 그녀는 비행 중 한 의사가 준 약을 챙겨와 주었던 거죠. 기내에서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아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급하게 환약을 먹고 머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근처 벤치 의자에 앉아 약 기운이 돌기를 기다렸죠. 그때 친구가 아까 비행기에서 받은 명함을 갖고 왔냐고 물었고 그 한 의원에 함께 가보자는 것이었죠.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남성 승객들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정말 많이 받아봤지만 대부분 호감의 표시로 건넨 명함들이라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급하다 보니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게 되었고 구글 지도로 쳐보니 다행히 명동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의원이라 택시를 잡아 빠르게 바로 이동할 수 있었죠. 한 의원에 들어서자마자 아까 먹은 환약의 냄새가 병원 안에 가득했고 그 냄새를 맡으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의원 내부는 이상하게 영어로 설명이 가득했고 직원분들도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으로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한 의원은 외국인 진료 한 의원이었고 대기 손님 중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손님이 꽤 있어 놀랐어요. 진료 접수를 마치자마자 마사지 받는 침대 같은 곳으로 안내해 주었고 환복할 옷도 제공해 주었죠. 저는 병원이 마사지샵 같아 느낌이 이상했지만 이미 안면이 있는 의사의 명함을 보고 방문한 거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제공해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가 아주 뜨끈한 게 잠이 솔솔 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아까 먹은 환약이 효과가 있는지 점차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곳에 누우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노곤노곤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후에 기내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치고 들어오셨고 저를 보니 놀라면서 너무 반가워 해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똑같이 급체를 하게 돼 마침 병원이 이 근처라 들리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 한의사가 오해를 할까봐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치료가 시작되었고 기내에서보다는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진료하는 그 모습에 멋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무섭고 부끄럽지만 배에 치밀한 것과 뜸을 놓아주었고 진료가 끝날 때쯤 되니 모든 채기가 싹 가라앉았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비행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승무원 일이 수면과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고 운동과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몇 개의 한약을 줄 테니 당분간 꾸준히 먹어보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진료비를 계산하려고 보니 겨우 3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고 1시간의 케어와 진료를 받고 3만 원밖에 안 나온 사실이 놀랍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죠. 한국을 떠나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너무 아쉬워 다음에는 연차를 길게 쓰고 회사 복지 중 하나인 공짜 티켓을 끊어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다짐했죠. 인천행 비행이 싫어 취소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동기와 함께 한국에서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바르셀로나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어떤 곳을 관광하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어떤 곳을 관광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인 승무원 레이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